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올해 9월달로 끝나게 되는데요. 포스트 김명수 체제를 놓고 지금 여야가 굉장히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당 쪽에서 바쁜 이유는 뭐 간단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제2의 김명수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지금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예 그래가지고 헌법까지도 지금 위반해 가면서 대통령의 권한까지도 침해해 가면서 김명수 현재 대법원장이 차기 대법원장까지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 만들어내느라 법안까지도 통과해 놓은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완전히 진짜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는데요. 여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뭐 야당에 맞춰가지고 그 발폭에 맞춰가지고 저지하는 이런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참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과반이 아니다 보니까 좀 민주당에 끌려다녀야 되는 이런 지금 입장이긴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장의 그 파워가 정말 막강합니다. 대법원에서의 그 권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도 대법원장이 파워를 끼칠 수가 있는데, 헌법재판관 중에 두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게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애당초 지금의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도 보수랑 진보의 그 균형이 맞지 않은 상태이죠. 진보 쪽이 더 많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헌재로 어떤 안건이 넘어갔었을 때 진보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은 또 대통령이 임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문재인 정권 동안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래버리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마치 그냥 도장 땅땅땅 찍어가지고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의논하지 마.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반대 목소리 내면 너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거야? 뭐 이래버리는,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마지막 그냥 뭐 최후의 보루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뭐 엄청난 그냥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결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검수완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5명이 진보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5명이 주도를 해가지고 과정에는 입법 과정에는 불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국회를 통과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뭐 법학 쪽에 있는 학자들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막 정치를 위해 가지고 자기의 소신을 그냥 팔아먹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헌재 결정에 대해서 지금 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반대 목소리 내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거예요. 뭐 조금이라도 반대 목소리 내면 너 감히 헌재 판결에 뭐 반대하는 것이냐 이래버리니까. 기가 막힌 게 이번에 헌재 판결이 나온 것도 내달 2일에 헌법재판관 2명이 교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수 진보의 균형이 다시 이제 보수 쪽으로 맞춰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뀌기 직전에 딱 정말 한 달 정도를 앞두고 이런 판결이 나와버린 거예요. 누가 보든지 간에 헌재 입장에서는 이 헌재 재판관들의 이런 균형이 맞춰지기 전에, 다시 보수 쪽으로 균형이 맞춰지기 전에 하루빨리 그냥 이 검수완박에 대해 가지고 판결을 그냥 내려버리자, 이렇게 그냥 봤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법체가 무너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두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두 단체가 있죠. 첫 번째가 이제 국제인권법, 요거 이제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또 뭡니까?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 두 단체가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됐거나 우리법 연구회가 됐거나 뭘 연구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그렇게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파괴하고 있었을 때 국제인권법 연구회라고 하는 곳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한 번도 낸 적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맨날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인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문재인한테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 이것만 그냥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 하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쓸모가 없기로 이렇게나 쓸모없는 단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상을 하시는 것처럼 김명수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법 출신이고요. 인권법의 창립 멤버이자 인권법의 1대1의 회장까지 지낸 그런 사람입니다. 답이 그냥 딱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대법관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법관이 총 14명이 있는데요. 그 14명 가운데 6명 정도가 우리법 또는 인권법 출신이고요. 한 명은 또 민변 회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7명 정도가 저쪽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그 과반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9명 중에서 5명이 마찬가지로 우리법이랑 인권법 그 출신으로 채워져 있죠.
이러니까 대법원이 됐거나 헌법재판소가 됐거나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법질서에 따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 이념과 사상을 어떻게 해야지 법에다가 녹일 수 있을까? 이것만 궁리하고 있는 인간들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게 첩첩산중이다 라고 하는 말이 딱 들어맞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불행 중 다행으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전국 판사들에 모여있는 회의체라고 하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 대법원장을 좀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당시에는 들어보신 적도 없을 거예요. 전국 법관 대표회의라고 해봤자 맨날 하는 얘기가 대법원장 입맛에 맞는 그런 얘기만 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의장으로 뽑힌 분이 누구냐? 박영규 부장판사인데요. 아주 눈에 띄는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은 놀랍게도 우리법연구회가 됐거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김명수 체제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의장이 우리법이 됐거나 국제인권법회의 그 출신이 아닌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판사들의 분위기 자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김명수 체제에 반하는 우리법과 그리고 국제인권법에 좀 반하는 그런 지금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의장으로 선출이 된 사람이 김규동 서울고법 판사인데, 김규동 판사 또한 마찬가지로 국제인권법이 됐거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아닌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명수 입장에서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꽤나 껄끄러울 법한 그런 소식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라고 하는 게 김명수의 입맛에 맞는 그런 입장밖에 안 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도에 무슨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법거래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난리가 났었을 때도 관련돼 있는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안까지도 의결했던 게 전국 법관 대표회의였습니다. 말 다 한 거겠죠. 그리고 상설화가 된 이후에 초대 의장을 맡았던 사람이 누구냐? 최기상 의원인데, 이 최기상이가 뭐 하는 사람이냐? 아까 또 말씀을 드렸던 현재 대법원장이 차기 대법원장을 뽑을 수 있는 그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법안, 그 법안을 만든 인간이 또 최기상이에요.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법과 그 다음에 국제인권법 하라고 하는 연구는 하지 않고 매번 그냥 정치적인 목소리밖에 안 내고, 대한민국에서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들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조금이라도 반대 의견을 내면은, 헌재가 됐거나 대법원 판결이 됐거나 조금이라도 반대 의견이 내면은 그대로 그냥 무슨 상권 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냐,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따위 소리밖에 안 나오는 게 그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인데, 그렇게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간들이 오히려 법치를 앞세워가지고 법치를 가장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문제가 심각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한 다음에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누구 문재인과 김명수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명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미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김명수에 대한 수사가 감감 지금 무소식입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더라도 별다른 수사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수사 내용은 뭔지 아시죠? 그렇죠? 2020년 사상 초유로 그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그거를 이제 통과를 시킬 때 그 김명수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서도 그런 적이 없다. 민주당이 그렇게 탄핵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뭐하러 내가 너의 사표를 수리해 주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했다가 녹취록이 드러나가지고 다 들통나지 않았습니까? 직권남용과 관련돼서 수사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인가 그때쯤에 수사가 재개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어떻게 된 것인지 깜깜무소식인데, 반드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처벌을 해야죠.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들을 상대로 사상 초유로 판사를 탄핵시키는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거짓말을 했고, 민주당과 합작해가지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심각한 범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처벌을 해야죠. 헌법재판소의 막강한 권한 덕분에 정말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그 탄핵까지도 이루어졌던 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답답한데, 그 탄핵의 과정에서 얼마나 진짜 어거지적인 그런 주장들이 많았고 억지를 부렸던 게 많았는지 지금 와서 봐도 정말 답답할 뿐인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묻히게 됐었죠. 왜? 누가 결정을 했으니까? 헌재가 결정했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재와 대법원이 정치 편향성을 띠고 있다면 인권법과 그다음에 우리법 연구로 인해 가지고 정치색을 띠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만큼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없을 겁니다. 반드시 윤석열 정부는 헌재랑 대법원부터 정상화 시켜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